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달 대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위축되던 소비 심리가 다시 회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긴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소비 심리 보시게 되면 지난 8월을 고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잡혔고요. 11월 집계로는 102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10월달 99.1을 기록을 했는데 그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된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10월달 99.1포인트가 원래는 102.6에서 하향 수정됐다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10월달 하향 수정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게 소비심리 흐름이고요. 물론 시장 컨센은 101이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소폭 반등한 모습 현재 이 위치에 있고, 절대적으로 낮아진 소비 심리가 코로나 때 이 위치였거든요. 그때보다는 조금 높은 레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비 심리가 이 고점 7월 이후 7월 114포인트를 기록 후 빠르게 꺾이면서 현재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하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소비 심리만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 하방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실 여기서 더 낮아지기 위해서는 사실 필수 소비라든지 극단적인 심리 위축이 필요한데 이 정도를 통화 긴축만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높은 통화 긴축이 줄 수 있는 소비 심리 하단 레벨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08년도처럼 금융위기, 극단적인 투매 현상이 나타났던 이런 시장이 도래하지 않는 한 소비 심리가 빠르게 둔화되는 게 어렵다라는 뜻이죠.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 레벨이었습니다. 결국 24년 초반부터 이뤄질 취약 기업들의 이제 리파이낸싱 우려가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데, 저금리로 빌렸던 재융자가 이제 고금리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분명히 실적 악화라든지 부도 또는 해고 등으로 이어지는 그런 가시화된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직 등으로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금융시장의 패닉이 아니라면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려운 소비 심리의 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극적으로 코로나 때가 이 정도니까요. 결국 이 정도 레벨 수준에서 조금 높아진 상황 집계가 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은 이 파란색입니다. 향후 전망 지수인데요. 기대 지수죠. 11월 77.8을 기록을 했고 10월 달 72.7에서 소폭 이 부분 상승한 모습이 집계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추이를 놓고 보면 7월 달 고점이 88이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낮아졌지만 어느 정도 소비 심리와 마찬가지로 저점을 확인하고 그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기대 지수에서 중요한 것은 이 80이라는 기준선입니다. 여전히 이것을 80을 하회해서 77.8로 집계가 됐다는 게 중요하죠. 이 수치가 3개월 연속해서 80을 하회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침체를 전망하는 소비 심리를 엿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 1년 내 경기 침체를 나타냈던 그런 기대 지수가 80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놓고 볼 때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게 지켜봐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임박에 대한 소비자들의 두려움이 가장 낮은 수준에서 조금 완화가 된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기준선 아래에 하회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이번 소비자 심리조사에서 3분의 2가 향후 12개월 동안 경기 침체 발생할 가능성을 다소 또는 매우 높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지수 검은색 보시게 되면 이 높았을 때가 6월달 155.3포인트거든요. 여기 고점을 형성하고 꾸준히 떨어져서 지금은 138.2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달보다 소폭 더 하락한 그런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소비의 심리가 6, 7, 8 고점을 좀 찍고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어느 정도 소비 심리가 개선되는 듯한 반등이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급격하게 소비 심리가 꺾이다 보니
잠시 주춤하는 구간에 들어선 것으로 전반적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컨퍼런스 보드에서는 고용시장에 대한 조사도 함께 하기 때문에 고용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평가도 엿볼 수가 있는데 11월 기준의 노동시장 소비자들의 평가가 다소 조금 엇갈리게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응답한 소비 심리나 39.3이죠. 39.3을 기록했고 10월 37.9보다 조금 높아졌습니다.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이고요. 그거에 비해서 일자리가 구하기 어렵다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14.1에서 15.4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늘었고 일자리가 구하기 어렵다라고 응답한 소비자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엇갈리게 나온 결과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일자리 컨퍼런스 보드의 이 일자리 노동지수가 결국 실업률을 좀 선행지표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일자리가 구하기 어렵다라고 응답한 11월 수치 그리고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응답한 11월 수치 여기서 이거를 빼고 전달이죠. 10월 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거를 빼면 스프레드가 차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전달이 23.8이었는데 이번 달 23.9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실업률과 노동시장의 추이가 어느 정도 선행해서 집계되는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실업률이 급격하게 악화됐다라고 보기보다는 꾸준하게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 현저하게 컨퍼런스 보드에서도 집계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지난 샤메 법칙에 적용을 해보면 지금 3.9%의 실업률에서 샤메 법칙이 3.9라는 실업률이 2개월이 더 나와도 샤메 법칙에 적용이 된다. 실업률의 경기 침체에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만약 3.9가 아닌 4%로 상회한 실업률이 나온다. 그러면 그 시기가 더 단축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컨퍼런스 보드의 노동지수의 선행지표를 놓고 봤을 때 어찌됐든 고용시장이 더 둔화되고 위축되었기 때문에 결국 실업률이 3.9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샤메 법칙에 의하면 경기 침체에 임박한 그 시기가 더 단축됐다.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컨퍼런스 보드의 고용지수, 이 고용 데이터가 실업률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선행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프레드 차를 간격을 놓고 계산하기도 하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컨퍼런스의 고용시장의 평가는 어찌됐든 지금 노동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계속 추이적으로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용시장이 생각만큼 그렇게 빠르게 위축되거나 급격하게 악화되는 건 아닌 것이죠. 실업률이 크게 오를 그런 상황은 현재까지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미국 소비심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 8월을 고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여전히 낮은 저점 레벨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극단적인 금융시장에 패닉이 있지 않는 한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어려운 하단 레벨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직전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코로나 직전에서 조금 높아진 레벨이긴 한데 여전히 상당히 위축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기대지수가 여전히 80 미만에서 하회한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시장 관련된 데이터도 확인을 했는데 소폭이나마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따라서 샤메 법칙에 의한 실업률 상승이 3.9가 아니고 4.0으로 집계가 된다면 그 시기가 더 단축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데이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컨퍼런스 보드 소비심리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